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정 명령어인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좋아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네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지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ove 이동하기, copy 복제하기. 이동과 복제는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copy에서 array가 나온 거고요. copy에서 mirror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opy에서 offset이 나온 겁니다. 이미 offset은 우리가 공부했죠? 간격을 띄워 복사하기. scale에서 stretch가 나온 거고 stretch에서 lengthen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extend라는 명령어가 나온 거고요. move는 이동하기, rotate는 회전하기, scale은 크기를 조절하기, erase는 지우개, 즉 도면상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때 쓰는 거죠. 브레이크 끊기, 트림 자르기, explode 분해하기, divide 등분하기, measure 분할하기. 명령어를 비슷한 것들끼리 다 묶어놨습니다. 이거 하루에 다 못하고요. 한 이틀이나 3일에 나눠서 할 겁니다. 자, move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동, copy는 복사, array는 배열, mirror 대칭, offset은 생략하고요. 회전, scale 크기, 스트레치, 늘리기, lengthen 길이, extend 생략하겠습니다. erase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죠. 브레이크 끊기, 트림 이건 자르기죠. 생략하겠습니다. explode 분해, divide 등분, measure 분할. 브레이크 트림에 반대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이하고 반대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쓸까요? 명령어가 반대라는 개념이 있으면 좋은데. 네, 요거 쓰면 되겠네요. 같지 않다. 조인, 결합. 끊고 자르고 분해했어요. 이걸 거꾸로 결합할 때 쓰는 명령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조인.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명령어들입니다. 수정 명령어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move와 관련된 것들만 할 겁니다. 제일 내용도 많고 그다음 제일 씀씀이가 많은 명령어들 move, copy, array, mirror, offset 이렇게 됩니다. offset이야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30 라인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해요. 얘가 움직여져서 이와 같이 오른쪽처럼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왼쪽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동을 해야 돼요. 원을 이동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뭔가 점이 일치하는 자리가 있죠. 그죠? 이 선의 끝점과 이 원의 중심점이 일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보세요. 이 선의 끝점과 이 원의 중심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동하기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select object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즉, 이 움직일 객체를 선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얘가 움직일 거면 얘를 선택하면 돼요. 원이 움직일 거면 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원을 선택해 봤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라는 걸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선의 끝점에 오게 하고 싶어요. 이 원의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요? 중심점이 끝점으로 이동하게끔.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는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기준이 돼서 원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이동하기 기준점, 이동하기 기준점. 그래서 타겟,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이죠. 두 번째 점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금방 이동이 됩니다. 30,20, 서클 150.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맞추길 원해요. 이것처럼. 라인. 네, 이렇게요. 이 사각형이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와 일치하게끔 이렇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기 선택해 달래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기준점. 이 선의 사각형의 이 밑변의 중간점이 원의 쿼드란트 점이랑 일치가 되는 거죠. 네. 베이스 포인트는 선의 사각형 포인트. 아니, 중간점. 그 다음 세컨 포인트는 원의 쿼드란트. 그러면 이와 같이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카피는 복제입니다. 카피. 복제할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클릭. 세컨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클릭. 어떻게 됐나요? 복제되나요? 그런데 도장 찍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0도, 150만큼 0도, 200만큼 0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레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제하는 것,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랬더니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전체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때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5개. 세컨 피트. 자, 세컨 포인트.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50mm 간격으로 복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점이 여기였죠. 간격이라고 하는 건 다음 아이템의 시작 포인트.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이죠.
두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두 번째 아이템의 시작점, 바로 여기까지를 간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50만큼 0도 이렇게 쓰시면 50mm 간격으로 몇 개가요? 5개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선의 길이가 200입니다. 너무 작은가? 다시 라인 선의 길이가 500이에요. 렉탱글 골뱅이 30,20 똑같죠? 이동하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10개를 놓고 싶어요. 10개를 놓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카피. 자, 기준점 잡고 어레이 10개. 몇 미리 간격일까요? 30이었고, 네, 50mm 간격일까요? 50만큼 0도. 그러면 안 맞네요. 그럼 다시 60만큼 0도. 아이고, 어레이 10개, 골뱅이 60만큼 0도. 그럼 또 넘어가죠. 이럴 때는 좀 어렵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어레이 10개, 그 다음에 보시면 세컨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요. 자, 카피 기준점을 반대로 잡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어레이 10개, 피트. 그러면 딱 10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요.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몰라요. 이럴 때는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트를 이용해서 맞추시면 정확하게 이와 같이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레이입니다. 똑같이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골뱅이 30,20. 자, 어레이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렉탱귤러 어레이가 있고, 패스 어레이가 있고, 폴라 어레이가 있고. 렉탱귤러 어레이는 사각형 배열이고, 패스 어레이는 경로 배열이고,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입니다. 세 가지 다 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입니다. 자,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렉탱귤러. 그러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싹 바뀝니다. 리본 메뉴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 이렇게 가는 건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 있죠? 얘는 로우라고 합니다. 컬럼과 로우. 레벨은 Z방향으로 가는 걸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벨은 Z방향이에요. 각각이 개수입니다. 컬럼과 로우의 개수 4개, 3개. 조절하시면 돼요. 10개, 10개. 그러면 10개, 10개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3개, 아니 4개, 3개. 그러면 조절되죠? 그 다음에 비트윈은 간격입니다. 간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50mm, 50mm. 그러면 50mm, 50mm 간격으로 똑같이 띄우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컬럼을 하나로 놓으면 한 줄이 되는 거고, 라우를 한 줄로 주면 이렇게 한 줄로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서 얘네들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이때 여기 옵션에 보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앞으로 이 단어가 몇 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연관성이란 단어입니다. 연관이란 단어입니다. 즉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연관 배열이라고 합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지금 해지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레이 할 때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꺼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땐 켜고 어떤 땐 끄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끄고 작업합니다. 만약에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죠. 자, 그냥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정됩니다. 클로즈.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으면 아이템과 아이템을 서로 연관지어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작업하고 그러니까 명령을 끝내고 나서도 다시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한 개를 수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하나 지정해서 수정해 보죠. 자, 소스를 하나 제가 불러드렸고요. 이와 같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아이템에 다 똑같이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즉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시면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까 적어놓은 명령어가 있는데 익스플로드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하면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보세요.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아이템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은 어레이 에디트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자,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오소시에이티브를 껐죠. 그러면 이렇게 낱낱이 다 쪼개진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소시에이티브를 끄던가 켜던가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자, 폴라 어레이입니다.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자, 폴라 어레이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물어보냐면 원의 중심을 물어봅니다.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어레이, 어레이의 중심점. 자, 원형으로 회전한 거 맞습니까? 아이템입니다. 뭐 12개. 그러면 이렇게 12개가 뭐 예를 들어서 4개. 그러면 4개가 6개. 그러면 6개가 만들어지겠죠. 로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그러면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기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소시에이티브가 있고 로테이트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끄면 아이템이 안 돌아가요. 아이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자꾸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향입니다.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을 반시계로 할 겁니까? 시계로 할 겁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레이어를 맞추시고, 자, X라인 0도, 60도, 90도, 그 다음에 120도,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네,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 서클, 아니, 레이어를 바꿀까요?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끊었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중심점 잡고 아이템의 개수는 4개인데, 자 보세요. 여기 터진 부분 있죠?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땐 로테이트 아이템을 꺼주셔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반지름 20.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서클, 반지름 20.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잘라내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얘가 필요한 거예요. 라인을 적당히 그립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주세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계속 여기도 한번 나와야 되고 반대쪽에도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까요?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자, 6개 딱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서클, 옵셋 3mm, 트림. 자, 정리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어저께 얘 했었죠. 얘하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요. 자, 먼저 얘부터 시작해 봅니다. 잘 보세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중심선이죠. 자,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자, 트림으로, 그 다음 다시 또 필렛. 그럼 모양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19.5, 다시 서클 25,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지름 95,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선 정리하고요. 자,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7 나누기 2. 우린 딱 반쪽만 그리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우리는 딱 반쪽만 있으면 돼요. 옵셋 5mm. 자, 트림. 아크 시작 끝 반지름 22. 네, 얘만 있으면 돼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끝. 그럼 금방 그려져요.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이 선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선 냅두셔야 됩니다.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리고 트림하고 필렛으로 선 마무리.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5mm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옵셋 15mm 다시 옵셋 17.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모양 바꿔주고 서클 안쪽에 있는 건 반지름 6mm 바깥쪽에 있는 건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보세요. 중심선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경계 지정하고 자르면 돼요.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클 53.5mm 서클 반지름 60mm. 자, 여기서 갈까요? 옵셋 24 나누기 2. 자, 트림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 후 필렛. 자, 옵셋 3mm. 아니, 이건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어레이 아니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다시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얘가 12개. 서클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주고 과감하게 삭제. 그러면 금방 모양 완성됐죠. 자, 이번엔 레이를 쓸 겁니다. 레이 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리고 300도 하나. 중심선이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자,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트림으로 자,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중심점 잡고 아이템은 3개. 마지막으로 필렛 반지름 30. 그러면 네. 아, 트림이 한 번 더 남아 있군요. 자, 트림. 그리고 자, 맞습니까?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 옵셋 2.5,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0,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다시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다 끊으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네요. 이때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필렛으로 먼저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으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다시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이 4개.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폴라 어레이로 금방 만들어지는 예제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0도부터 체크하는데 여기는 90도. 네, 90도 빼기 28도, 62도네요. 이 선은 62도 선이고, 자, 여긴 47도입니다. 네, 그대로 냅두면 되겠고. 근데 이쪽이, 여기가 47도죠. 여긴 0도고, 여긴 180도입니다. 180에 47을 빼니까 133도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X라인 앵글 62도. 자, 트림으로 아래 지우고 서클 반지름 33.6. 자, 서클 반지름 38.4.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3mm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옵셋 3mm. 자 트림을 하면 선 정리까지 자 깔끔하게 일어나겠죠. 자 트림 다시 또 트림 뭐 필렛 써도 좋습니다. 필렛 반지름 0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맞추고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아래쪽으로 45mm 옵셋 45mm 옵셋 84mm 네, 바로 여기에 원이 그려지네요. 반지름 5mm 하나 둘 다시 반지름 10mm 하나 둘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0 네, 선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각도 그려야죠. X라인 앵글 133도 이렇게 중심선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이렇게요. 어쨌든 10mm죠. 그럼 접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필렛 트림 다시 필렛이요. 옵셋 3mm 트림으로 선 깨끗하게 정리.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필렛 네, 트림으로 선 정리 옵셋 3mm 역시 트림으로 선 정리.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이 위쪽으로 106mm 옵셋 106mm 자,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선에서 아래로 10mm 옵셋 10mm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10 반지름 10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필렛으로 필렛 반지름 0 선정리 매치 프로퍼틱스로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필렛으로 마무리. X라인 앵글 10도 아니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는 거죠. 자 필렛 옵셋 3mm 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역시 선 정리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X라인 앵글 190도 옵셋 10mm 자, 옵셋 3mm 그 다음 트림으로 네, 선 정리하고요. 네, 여기도 이래 되면 되겠네요. 옵셋 3mm 트림으로 네. 나머지 다시 필렛 트림 자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선이 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옵셋 45mm 필렛 반지름 10mm
매치 프로포틱스로 선 다시 정리하고요. 트림. 자, 옵셋 3mm 선 정리를 해가면서 작업합니다. 트림. 얘는 지워도 좋겠고요. 얘는 없는 거니까 지우고. 아, 여기도 익스텐드 해줘서 선 정리하면 되겠네요. 옵셋 3mm 아니 그냥 여긴 이대로 잘라버리죠.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이 아래 옵셋 38 옵셋 4mm. 자, 매치 프로포틱스로 자, 트림으로 필렛 반지름 0 필렛 반지름 2.4. 자, 그러면 선 정리까지 다 끝났네요. 자, 마무리해 보시죠.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선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47도였죠. 라인 탄젠트에서 골뱅이 길이는 모르지만 47도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X라인에 앵글에 47도 그리고 옵셋 10mm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라인, 탄젠트 먼저 접선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선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조인입니다. 자, 보시면 조인이 여기 있네요. 조인 결합하기입니다. 자, 라인들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죠? 조인 명령어는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 동일선상이라는 건 뭐예요? 위치가 똑같은 거죠. 조인, 소스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타겟 선택합니다. 엔터. 연결되는 거 맞나요? 다시 보세요. 조인, 소스를 선택하고 타겟을 선택합니다. 엔터. 연결됐죠? 하나로 연결하는 명령어, 그게 조인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자, 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떨어져 있죠. 자,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다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얘가 폴리라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분해하면 다시 다 떨어져요. 이렇게 분해하면 다 떨어집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색상을 바꿔보죠. 조인, 원본, 그 다음 나머지 여기에 합쳐질 것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폴리라인으로 바꾸어 줍니다. 조건이 있죠.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되겠죠. 끝점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동일선상에 있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는 반드시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금 선을 크게 그릴 겁니다. 라인 500mm짜리 선을 그릴 겁니다. 500mm 500mm 나머지 뭐 1000mm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뭘 그릴 거냐면 컨베어 벨트를 표현할 겁니다. 컨베어 벨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그릴 겁니다. 자, 하기 전에 필렛 반지름 200mm. 자, 아무래도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야 모습 조금 더 그럴싸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조인.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조인. 자, 조인 2번 썼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옵셋 50mm씩 할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50mm씩. 자, 이 가운데 선이 내가 원하는 경로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 선을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고 싶어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0, 20. 자, 100, 20입니다.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에서 끝점으로. 자, 이렇게요. 이 사각형이 얘를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렉탱귤러 어레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모양이 사각형인 거죠? 폴라 어레이는 어떤 거예요? 원형이죠? 그런데 마지막 패스 어레이는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패스 어레이. 자,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했고요. 엔터. 그 다음에 패스 커브.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쭉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 비트윈. 간격. 아이템. 자, 간격이 150mm랍니다. 50mm 간격으로.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 끝에 어떻게 되나요?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어디서 조절하면 여기서 조절합니다. 메주어와 디바이드라는 값이 있어요.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메주어는 분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6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6조각이 어떻게 다 똑같은 크기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디바이드예요. 메주어는 뭐냐면 300mm씩 잘라주세요. 이런 거. 그게 메주어입니다. 길이로 나누는 거. 즉 비트윈이 사이 간격이죠. 그러니까 메주어로 나눈 겁니다. 비트윈은 그리고 디바이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템의 개수가 나옵니다. 총 여기까지 아이템의 개수가 62개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간격은 몰라요. 그러나 80개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쭉 80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닥다닥 붙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50개로 들어가 주세요. 전체 50개입니다. 그럼 밑에 비트윈이 나와요. 간격이 나옵니다. 약 62.6693이라는 간격으로 나누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 그러면 52.0474라는 값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러 명령어입니다. 미러는 대칭입니다. 스플라인 요즘은 잘 안 되던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다 삐뚤어진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 라인.
대칭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대칭선이 멀리 있으면 멀리 떨어질 거고, 대칭선이 가까이 있으면 바로 옆으로 붙겠죠.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물감을 풀어놔요. 그 다음에 절반 딱 접은 다음에 펼치면 그림이 그려지죠. 네, 이 선이 스케치북을 절반 접은 선입니다. 스케치북을 멀리 접으면 멀리 나오는 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CAD에서는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미러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근데 CAD가 물어봐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아니요. 그럼 대칭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미러. 자, 선택하고 엔터.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번엔 yes. 원본이 삭제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미러.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미러 라인이 사선으로 돼 있다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다면 CAD는 그것도 계산해서 이와 같이 대칭으로 복사해 줍니다. 이게 이제 미러예요. 엘립스, 근처점, 서클, 근처점. 그러면 네, 팅커벨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